일어나 그래요. 좀 늦게 시작하게 됐네. 갑자기 또 회의가 생겨가지고 지금 이 자료가 나왔는데 사실 이번에 좀 쉬었다가 딱 처음 시작했던 자료가 CJ 대한통운이었어요. 우리나라 영어 생각해보니까 녹화하면서 왜 이렇게 떨어져야 돼? 사회적 거리를 두자 우리끼리도 찍었는데 여하튼 코로나 시대의 쇼핑이 정말 언택트가 저거죠. 그 재택. 네, 접촉하지 않는 비대면. 그러니까 네, 비대면. 그래서 그런 내용인데 한번 시작하도록 하죠.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쌤 유주입니다. 네, 이베스트증권 유통화장품 오리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리온 프로데클러 염승환 차장입니다. 어제 그 사과나무 시리즈 댓글 역시 좀 많이 달렸습니다. 반응 제목도 잘 쳤다고 보시고 거의 신경질적으로 급하게 막 적은 건데 급하게 인쇄를 넘기기 전에. 그래서 더 많은 사과나무 좀 열릴 수 있게 더 자주 좀 업데이트 괜히 그런 게 해줬습니다. 아니라 사과나무 리스트를 해놓은 게 있는데 와 이틀간 난리가 나고 지금 다. 그래서 역시 시장은 빠르구나. 그래도 뭐 우리가 더 찾고 해서 할 거니까 뭐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제 한 분이 뭐 저번에 저희 이제 투자 전략팀하고 강의했던 게 댓글이 아직도 많이 달려요. 근데 이제 좋은 내용의 댓글이 많이 달렸습니다. 달려서 항상 이렇게만 얘기해. 아니요 진짜 이번에는 그래서 한 분이 뭐 누구나 동의하는 얘기는 좀 가치가 당연히 없죠. 누군가 동의 안 할 게 뻔히 보이는 내용이라도 그걸 좀 용기 있게 발언해줘서 좀 너무 감사하다. 그런 좀 댓글도 있었습니다. 굉장히 저는 오리나 영어 같이 있지만 굉장히 개인주의자고 우리 엄청 친하게 지내는 것 같죠. 제가 회식을 싫어합니다. 알바치. 뭐 워크숍도 진짜 싫어하고. 네, 워크숍 한 번도 안, 제 입사한 이래로 한 번도 안 했어요. 전에 한 번 갔었어. 그리고 내 주인은 각자 일하고 나머지는 자유롭게 살자가 우리 하우스의 모토인데 그리고 원래 정치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하도 페이스북에 그 이상한 거 제가 인용을 하니까 그러는데 원래 정치도 되게 무관심한 스타일이고 근데 이제 이런 건 이번에는 약간 좀 정말 속마음이에요. 지금 정말 시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위중한 상황이어서 정말 좀 더 방금 전에도 오늘 어떤 게 있으냐면 어차피 채권 사줄 거면 빨리 그냥 해주지. 뭐 꼭 4월 1일부터 말하자면 아니 왜 그렇게 할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그냥 하면 지금 당장 왜냐면 몇몇 뭐 스프레드 문제 있는 것들이 지금 거래가 안 되니까 엄청나게 후려쳐가지고 하니까 서로 금융 불신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 그냥 뭐 4월 1일 뭐 4월 달 시작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당장 위중하면 그냥 시작해버리면 되는 거고. 참 이런 것들이 내가 느끼는 게 아쉬운 거죠. 그러니까 그런 차원인데 정말 자본주의가 무서운 게 뭐냐면 이 와중에서 또 돈을 찾아 떠납니다. 우리나라 연구원이 코로나 시대 쇼핑이라고 했는데 아마도 언택트가 가져온 변화 중에 내가 다들 이거 아니라고 하는데 내가 이번에 재택근무하는 회사를 알거든. 그래서 그 관리를 했던 경영관리 쪽에 있는 친구가 내가 아시는 분이어서 봤더니 가장 큰 문제가 뭐였을까? 재택근무했는데 여러 가지 딴 게 있지만 일단 집에 의외로 그 컴퓨터가 제대로 있는 애들이 별로 없는 거야. 사양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야 사양이. 그러니까 깔아야 되는데 맞아. 데스크탑은 그리고 애들 거는 오락 다 깔려 있어가지고 지금 이게 다들 이게 얼마나 웃기냐면 이게 PC 사양에 대한 고민들 그리고 이게 로그 너무 이게 넷플릭스도 저번에 그림이 나왔지만 데이터를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은 거야. 그래서 전산 투자들도 많이 해야 되고 이런 쪽이 변화가 생기다 보니 여러 기회들이 IT 쪽에도 나오는 거고 지금 또 여기 배달 같은 거 막 늘어나니까 우리나라 연구원 쪽에서 뒤져보니까 이거 상당히 재밌는 주제를 찾은 거죠. 그래서 오늘은 코로나 시대의 쇼핑에 대해서 하는데 종목으로는 CJ 대한통운 저번에 우리나라 연구원이 바닥에서 잘 콜해 주셨고 내용 좀 한번 들어봅시다. 네. 콜레라 시대의 사랑 잘 아시죠? 콜레라요? 코로나가 아니에요. 그거를 이제 제가 말장난을. 콜레라 시대의 사랑이 뭔데? 그 콜레라 시대의 사랑 소설 있잖아요. 나 몰라. 콜레라 시대의 사랑. 그냥 나 무식하다는 거. 아니. 또 그런 표정을 볼 괜히 수가 있어? 말했어. 아니. 모를 수도 있지 좀. 네, 코로나 시대의 쇼핑에서. 나 민감해요. 네, 죄송합니다. 자려고. 일단은 9페이지에 저희가 파트 1에서 재난은 소비 행태를 바꾼다라고 써 있는데요. 저희가 2003년에 사스 발병했을 때 사회 재난이 발생을 했었고 이것 때문에 외출을 소비자들이 꺼리면서 중국에서 온라인 쇼핑이 성장하는 계기가 됐었던 게
그림 1번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그때 알리바바의 타오바오가 이제 공격적으로 영업을 가속화하면서 이베이를 철수시키게 만든 계기가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일본 대지진도 비슷한 형태로 변화를 줬는데 대지진 이후에 다들 가전제품이 망가지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교체 수요가 일어났었고요. 그리고 대지진 때문에 전력이 많이 부족해져서 대지진 이후에 이제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주택이 늘어나는 그런 현상을 보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이제 편의점이 주도 채널로 바뀌게 됐던 계기가 됐었던 거는 뒤에 페이지에 10페이지의 그림 2개 나와 있는데요. 지진이라는 이런 큰 재난에도 불구하고 일본 편의점 업체가 2011년도에 YOY로 성장을 했었던 게 가능했던 이유는 이제 주변 사회 인프라들이 다 망가졌기 때문에 이들의 뭐 빵집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은행이라든지 이런 기능들을 편의점이 흡수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지진 지역에 있는 시민들한테 화장실도 공급하고 온수도 틀어주고 그리고 그쪽에 상품 공급을 이제 편의점 점포 네트워크 통해서 늘리면서 이제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그것과 동시에 이제 사회 인프라로서 지역 사회 인프라로서의 지위를 확보하게 됐던 계기가 이제 이런 재난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보는 이번 사태에다가 이제 적용을 시켜보면은 마찬가지로 이제 인터넷 쇼핑이 사스 때문에 중국에서 시작되는 계기가 됐다면은 이번에는 발병 자체가 생필품하고 식료품의 온라인 쇼핑 그리고 배달 앱 사용을 굉장히 고착화시킬 것이다. 그래서 이게 단순히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보기보다는 다들 반강제적으로 이제 온라인 장보기를 해야 됐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동안에 구매가 활발하지 않았고 그다음에 가장 온라인 쇼핑이 익숙치 않았던 50대 이상 연령층이 들어왔다라는 게 가장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11페이지 그림 5번에 보시면 50대 이상 중에서 지마켓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생필품 쪽 온라인 구매 증가율이 굉장히 크게 증가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반면에 이제 오프라인 같은 경우는 뭐 숙박업부터 해서 음식점은 매출 감소폭이 크게 나타났다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줄었죠. 네, 되게 저희 이제 뉴스 보니까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온라인 구매가 증가할 거라는 건 수순이었는데 이제 코로나19 발병 때문에 재난이라는 이벤트가 이를 앞당기고 있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점심을 내가 상업운영사 대표랑 밥을 먹었는데 그 강남에 유명한 일식집 하나 있어요. 나한테 사진을 보여주더라고. 어디 갔었는데 그 뭐라고 그러지? 닷지? 닷지 한 명도 없는 거야. 방에서 먹었는데. 그 예약이 안 되는데였거든. 내가 형 거기 가서 한번 드셔보세요. 일단 내가 쪽팔려서 이게 비싸서 잘 안 가게 되는데 일단 그 정도로 사람들이 지금 그러니까 하고 이것도 있고 또 하나는 내가 우스갯소리로 굉장히 그 카드 사용 같은 게 많이 줄었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회사들도 굉장히 긴축을 하는 데다가 특별히 가서 그런 데 먹고 다니는 것도 싫어하는 것 같고 하니까 다들 소비가 쫙 중추되어 있는 느낌. 네. 내가 원래 무슨 말을 하려다가 이 말하면 동선 공개를 사람들이 이게 나 못 찾고 얘기해. 사람들이 움직이질 않는다고 하더라고. 나처럼 난 많이 돌아다니는 편인데 그래서 그랬다고 그러는데 이제 뭐 가라앉겠지 좀.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가라앉겠지라고 이제 코로나 종식 그 이유를 고민한다라고 쓰여 있는 게 이번이 이제 소비 패턴이 바뀌는 계기가 될 거는 분명한데 경쟁 구도도 약간은 변화가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아시는 대로 네이버가 이제 특가 창고라고 해서 생필품 판매하는 이제 온라인 쇼핑몰을 런칭을 했고요. 자사에서 하는 거고 그리고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가 최근에 이제 그 광고 보셨겠지만 비마트라고 초소량 번쩍 배달의 시대라고 해서 좀 빠르게 그리고 이제 소포장 위주로 구매할 수 있는 마트를 런칭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이마트 같은 경우는 뭐 쿠팡이랑 마켓컬리 같은 기존 온라인 식료품 쪽 하는 업체들 외에 또 새로운 경쟁자가 등장을 했기 때문에 이번 소비 패턴 바뀌는 거에 따라서 경쟁 구도도 좀 새로운 플레이들이 어떻게 가져갈지에 대해서 저희가 분석을 해본 자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마트야 그냥 동네 슈퍼 가서 사면 되는데 이것까지 배달해서 먹나? 근데 제가 이번에 노로바이러스 걸렸잖아요. 그래서 맞죠. 굴 먹고서 노로바이러스 걸려서 또 엄청 고생했는데 근데 보면 살이 빠지니까 훨씬 아름다워지셨어요.
진짜 요새 내가 깜짝 놀랐어. 네, 포카리 세트만 먹었거든요. 청초해 네. 보이고 아주 그냥 네, 좀. 지금도 되게. 그래. 네. 그래서 하여간 저도 집 앞에 가서 너무 아프니까 시켰거든요. 포카리 세트를 비마트로. 네, 근데 진짜 30분 만에 오기는 오더라고요. 와, 네, 그래서 정말로 밖에 나가기 싫고 또 만나기 싫고 뭐 귀찮은 분들은 한 2,000, 3,000원 정도 그 정도는 감내하고서 할 수 있는 수준이다. 근데 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게 저도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원래 한 번씩 밖에서 저도 자주 먹었는데 강제로 이제 집에만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갑자기 이제 집에서 먹어야 되니까 이제 요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꾸만. 그러니까 근데 이제 주로 HMR 이런 걸 시키게 되고. 근데 가정적인 척 하는 거 아니야? 근데 하다 보니까 뭐 그렇게 HMR이라는 게 또 조리가 돼 있는 거잖아요. 그거 하다 보니까 뭐 식당에서 먹는 것보다 오히려 또 괜찮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익숙해져 버리니까. 되게 유치한 얘기할까? 좀 우리 와이프랑 우리 애랑 너무 행복해했어. 그러니까 시내 가까운 데를 이사를 오게 되니까 네. 시청 그 원래 옛날 삼성 뒤에 만족 오염 족발도 주문하면 오고 샤이바니도 배달하면 바로 오더라고. 내가 쉑버거도 그래서 우리끼리 되게 행복해하면서 시켜 먹자 해가지고 이 얘기를 왜 했지? 족발 맛있는데. 집한테 족발이 있더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코로나19가 제 생각엔 그냥 종료가 되더라도 그냥 이 트렌드가 그냥 크게 바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계속 갈 것 같은 좀. 프로데컬러도 나한테 완전 적응했어. 저 사람 또 헛소리 하는구나. 야 뭉개버리고. 맞아. 이게 네. 정말 배달 쪽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도 점심에 이제 펀드 매니저들이랑 얘기하면서 그분들도 재택하고 있는데 지금 점심 먹으러 나오신 거예요. 저랑 그래서 먹으면서 얘기하는데 생각보다 이게 재택으로 하고 뭐 미팅도 이렇게 화상으로 하고 이런 게 편하다 생각보다. 시간 세이브도 많이 그거 된다. 많이 오래되면 안 돼. 우리 일자리도 없어져. 그래서 나와야 돼 다들. 네, 생각보다 불편하다. 네, 불편한 점도 있다. 네, 라고 하고요. 네, 편하지만 재택은 옳지 않다. 이렇게 해야 돼. 옳지 않다. 그래서 저희가 파트 2에서 이제 비마트에 대해 심층 분석한 게 14페이지부터 나와 있고요. 배달의 민족에서 이제 지난해 11월 달에 처음으로 공개를 했고, 그다음 광고도 굉장히 잘 찍었습니다. 다 맞는 말이라서 어떻게 뭐 태클을 걸 수가 없는, 아시겠지만 막 라면을 먹다가 갑자기 밥을 말아 먹고 싶어서 햇반을 하나 사야 되는데 나가기는 귀찮고, 왜냐면 라면을 먹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손을 이제 딱 뻗으면 갑자기 햇반이 확 와가지고 손에 착 달라붙는 그런 배달이 빨리 된다라는 점을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원래 우한 형제들이 배민마켓이라고 2018년도부터 영업을 하고 있었는데 이거를 이제 바꿔서 정식으로 런칭한 게 이제 비마트이고요. 실제로 올해 주력 사업이라고 발표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알리바바의 허마시엔성이 집안에 냉장고를 없애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식료품을 굳이 집에 쌓아두지 않고 바로바로 온디맨드로 이제 배달을 시키겠다라는 목표인데, 비마트 또한 냉장고 안에 있는 식재료를 3일치까지 줄이겠다라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그림 12번을 보시면 이게 제가 공을 좀 많이 들인 그림인데요. 제가 그린 그림이고요. 네, 제가 기린 그림. 그래서 보시면 이제 오프라인이랑 온라인 나눠서 이제 저희 대형마트 채널이라고 뭉뚱그려 볼 수 있는 그런 채널들의 변천 과정인데, 과거에는 전통시장이 이제 배달 없고, 그다음에 일반 맘앤팝이나 아니면 슈퍼마켓 같은 경우는 전담 배달 사원이라든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고용한 인력들. 그래서 왜 저희 동네 슈퍼마켓 가면 얼마 이상 사면은 배달해 주시잖아요. 오토바이로 기사님 오셔가지고. 예. 근데 이제 그거는 뭐 당일에 배송 마감도 있고, 그 다음에 몇 시까지밖에 안 되고 뭐 이런 근거리 배송 위주로 하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 최근에 로켓프레시나 마켓컬리나 오아시스 마켓, 그다음에 쓱닷컴 등이 들어서면서 4륜차 배송이 시작이 됐고요. 그거랑 더불어서 지금 편의점 배달, 그다음에 비마트까지 등장하면서 장바구니 사이즈는 점점 작아지고 있다. 그러니까 대형으로 구매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조금 더 소포장 형식으로 가고 있고, 그다음 배송 시간도 비마트가 가장 내세우는 게 30분에서 1시간 내에 2륜차 배송을 해주는 거거든요. 오토바이로. 그래서 쓱닷컴, 로켓프레시, 마켓컬리 새벽 배송이었다면 이제는 그걸 더 단축시켜서 당장 1시간 안에 배달을 해주겠다라는 배송 시간의 변화도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저희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15페이지 보시는 것처럼 이게 이제 반박할 게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맞아. 1인 가구가 이제 전체 가구의 36%까지 2045년까지 비중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1인 가구는 당연히 요리를 많이 할 필요가 없다 보니까 그런 신선식품도 소포장으로 구매를 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뭐 가공식품들 HMR 위주로 많이 먹게 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 위주로 구성을 해놓은 비마트가 좀 강점이 있지 않을까. 저도 굉장히 긴장을 많이 했고요. 왜냐하면 이마트를 좋아하는 입장에서. 그래서 회사가 어떻게 지금 좀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1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기요 같은 경우는 지금 편의점하고 연동을 시켜서 편의점 물건을 그냥 배달 대행만 해주는 식으로 하고 있는데, 근데 지금 배달의 민족의 비마트는 다 지금 직매입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오른쪽 17페이지에 보시는 것처럼 직매입을 직매입하면 얘네가 창고가 이렇게 많아? 네. 벌써 18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직매입을 바탕으로 기존의 배달의 민족 자체가 오토바이 라이더스들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다음에 아르바이트인 배민 커넥트가 있기 때문에 그 배송 인프라를 활용하고자 이제 비마트 런칭했다고 보고 있고요. 이륜차 배송은 당연히 소포장에 최적화되어 있고, 왜냐하면 오토바이가 실을 수 있는 게 좀 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다음에 골목 구석구석까지 배송을 할 수가 있다 보니까 3km 내 반경에서는 이제 4륜차 대비 좀 빠르다는 게 강점으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흥미로운 거는 쿠팡 같은 경우는 이제 이커머스 기반으로 성장을 해오다가 최근에 쿠팡 이츠를 런칭하면서 배달 서비스로 진출을 늘리고 있는데, 근데 또 오히려 배달 서비스 업체들은 또 이커머스 쪽으로 오히려 좀 움직이고 있는 게,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런 온라인 쇼핑 및 이커머스에 대한 경계는 계속적으로 무너지고 있고요. 뭐 기존 유통업체 외에도 인터넷 플랫폼 업체들도 들어오고 있다라는 점이 과거랑 다른 모습이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직매입을 하면 근데 비용이 되게 많이 들어갈 것 같긴 한데. 네,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게 근데 이 배달의 민족이 그걸 알면서도 그냥 점유율을 늘리고 싶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이 쿠팡도 사실은 배달 속도가 나올 수가 없지. 그렇죠. 근데 쿠팡도 지금 적자가 큰 게 직매입 때문이잖아요. 네. 근데 돈을 벌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속도를 슬로건 건 거 보니까 뭐 빨리 갖다 주려면 방법이 없거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직매입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시는 대로 이제 우아한 형제들 배달의 민족 자체가 지금은 거의 광고 수입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되게 안정적이고 이익도 나고 있어요. 근데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직매입 부담은 이제 향후에 봤을 때 커질 수밖에 없죠. 예. 그래서 말씀 주신 내용 뒤에 조금 담아놨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물류센터 어딨냐고 물어보셨는데 19페이지에 이제 그림 24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RA가 한 땀 한 땀 이제 다 도장을 찍어가지고 어디 있는지 이걸 진짜 다 한 거야? 이거를 제가 알바 천국에 보면은 배민 물류센터에서 알바를 구한다라는 공고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다 알바 천국에서 검색을 해서 다 하나씩 주소를 따서 지금 18개를 정리를 한 거고요. 천재야 아니야? 이거 감사합니다. 알바 청구하면 맨날 그 해리만 보는데. 그래서 지금 생필품하고 식료품 재고를 직접 매입을 해서 자체 물류센터에 보관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문이 들어오면은, 근데 거기를 이제 비마트, 뭐 영등포점, 은평점 뭐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래서 그 마트 점포에서 이제 배민 라이더, 그다음에 배민 커넥터들을 활용해서 배송해주는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 프로모션 중이어서 그 3번까지는 배달 팁이 공짜거든요. 그래서 한번 시켜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뒤에 페이지에 이제 SKU 보시면은 한 3,000개 정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원래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배민마켓이라는 그런 테스트 형태로 했을 때는 1,500종 정도 상품 취급했는데, 근데 이번에는 2배 가량 늘려서 정식 런칭을 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27번, 28번 그림에 나와 있듯이 깐마늘로 검색했을 때 이제 비마트는 70g부터 판매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70g짜리만 판매를 하고 있는데, 네, 스타컴 같은 경우는 200g부터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70g도 참 적은데. 마늘 많이 먹으니까 한국 사람들. 200g도 참 적은데. 야, 이제 갈수록 옛날에 마늘 다 까서 먹었는데 네, 맞아요. 이거 잘라서도 나온 데 있더라고. 이렇게 잘라놓은 것들도. 마늘 잘라서요. 그리고 저번에 와이프랑 장을 보러 갔는데 내가 황당했던 게 찌개를 끓이려면 당근, 담아내기, 담아내기 된다. 양파. 너무 됐었으면. 담아내기. 당황했었으니까 되게 창피하고. 근데 하여튼, 다 잘라놔서 하나씩 딱 이렇게 돼 있더라고. 네. 그런 게 좀 정말 요리하기 좀 편하게 많이 되는.
그래서 깐마늘이 스타컴은 아무래도 양이 많으니까 30%가량 저렴하게 지금 되어 있고요. 대신에 이제 HMR이나 간편식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신선식품은 조금 부족한 상황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잠깐 말하고 있는데 갑자기 회사로 확 나가버리고 이 회의가 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둘이서 되게 재미없겠지만 진행하도록 합시다. 근데 내가 놀란 게 내가 일단 이렇게 난 저번에 자료를 봤으니까 물류센터가 많은 게 놀랬고 야 근데 이렇게 물류센터가 이렇게 아주 시설이 좋아 보이질 않아가지고 저 진짜 이날 너무 많이 무서웠는데요. 그래? 갔다 왔는데 21페이지에 이제 나와 있는 것처럼 주소가 다 이제 공개가 되어 있는데 혹시나 해서 이제 그 상세 내역은 좀 저희가 지웠고 필요하시면 저한테 알려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가까운 데가 영등포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다녀왔는데요. 일단은 그 건물이 좀 낡았고 그냥 건물에 있는 거네. 네, 그냥 물류센터 따라 건물이 뭐 자동화돼 있고 막 이런 생각했는데 그냥 학원 같은 건물에 그냥 그런 거예요. 실제로 1층은 이제 슈퍼하고 그다음에 커피숍이 있었는데 커피숍은 망해가지고 집기 같은 게 그대로 있는 상태였고 의심스럽겠구만. 진짜 의심스러웠어요. 그리고 2층에는 PC방 있었고 3층에 이제 비마트 영등포점이 있는데 그 안에 이제 물건들이 쌓여 있고 그다음에 한창 피킹하시고 계셔가지고 막 이제 삑삑삑 소리 나는 상황이었습니다. 피킹하는 게 무슨 골라서 이제 넣는 거야? 장바구니, 그러니까 주문 들어온 대로 이제 장바구니에 담아서 포장을 하는. 수작업으로 다. 수작업을 하고 있어요. 내가 진짜 수박을 사겠다. 그래서 서울에는 지금 16개, 그다음에 인천에 2개 점포가 오픈이 되어서 오프라인 고객 받는 것은 아니고 이제 다크스토어 형태로 재고만 보관을 하고 있는 형태이고요. 한 80평에서 100평 뭐 약간 차이는 있겠습니다만은 하여간 이런 수준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시내에 임대료가 좀 저렴한 곳 위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쿠팡이 이제 대형 물류센터 건립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거와는 좀 다른 행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뒤에 페이지에 이제 그 배송 인력 같은 경우는 한 17,000명 정도가 지금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2,300명 정도가 배민 라이더라고 전속 계약이 되어 있는 라이더 분들이고요. 그다음에 배민 커넥터가 한 14,730명인데 요거가 쿠팡 플렉스처럼 일반인 아르바이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차이는 배민 라이더는 이륜차 오토바이로만 되는데 배민 커넥터는 이제 걷거나 자전거나 전동 배민 킥보드나 커넥터 이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고. 네, 많습니다. 네, 저도 해보려고 하고 있는데 하지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게 원래 교육을 한 다음에 하는데요. 그 교육 자체가 지금 잠깐 스탑돼가지고 저희도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 대한통운의 이제 택배 기사님들이 총 18,000명이기 때문에 합치면은 뭐 중복도 있겠습니다만은 한 17,000명 가량이 이제 배민에서 이제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배송 인프라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좀 지금으로서의 과제가 좀 있다라고 보면은 저희가 뒤에 24페이지에 보시는 것처럼 이거는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은 아니고 주간 동학구나. 기사가 됐기 때문에 뭐 내리라고 하실 것 같지 않아서 따왔고요. 비마트 마포점인데 이제 다 그냥 선반에 물건들이 이제 놓여 있는 상황이고 아르바이트 갔다 오신 분들 후기를 다 봤는데 보니까 그래서 이게 제일 많이 올라 있는 후기 사이트가 의외로 어디냐면은 DC 인사이드 알바 갤러리라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일배 아니야 거기? 아니 거기는 일배 아니고요. 네, 비마트로 검색하면 이제 쭉 나와 있는데 다 이제 물품 피킹을 직접 해서 그다음에 포장하고 이런 작업들을 단기 아르바이트생들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물건이 들어왔을 때 입고시켜서 입고 작업이랑 그다음 진열해놓고 재고 조사해서 이제 빠진 것들 채워넣는 것들의 업무는 좀 이제 오래 하시는 분들 그리고 비마트 점장님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야, 조직이 굉장히 방대하겠는데 내가 봤을 때는 이 관리 인력만 해도 어마어마하겠는데. 그렇죠. 네. 그리고 선별하고도 문제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그렇죠. 그리고 많이 그 단기 아르바이트로 많이 그만두시는 분들이 많아서. 네. 그래서 비마트 배송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시간 안에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도심 내에서 이륜차로 배달하는 시간을 30분 정도로 잡았을 때 그럼 30분 안에 모든 피킹이랑 포장이 다 끝나야 된다라는 결론이 나는데 포장까지 다 해서 다 해야 됩니다. 예. 근데 이게 주문이 이제
많이 늘어날 때는 피킹 속도가 빨라져야 되는데 그 사람이 하는 거다 보니까 그럴 수가 없다라는 게 약점이고, 그다음에 공간이 한정되어 있는데 거기를 주문이 늘어나면 사람을 많이 뽑아야 되다 보니까 서로 부대끼면서 이제 피킹을 하다 보니 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이제 저희 약점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시는 대로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이런 대형 업체들은 다 자동화 피킹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차이점이 이제 향후의 숙제다 이렇게 저희가 판단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라이더 같은 경우도 더 많이 확보를 해야 되는 게 과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5페이지에 이제 밑줄친 부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지금 비마트 주문, 그다음에 배달의 민족 음식 배달 주문 이런 거 다 똑같은 인력들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라이더 분들이 보통 선호하시는 물품이 비마트 물품입니다. 왜냐하면 배달 음식은 면이 불고, 그러네. 네, 음식이 식고, 욕할 수 있고 막 국물도 흐르고 막 더럽고, 예, 그리고 막 커피 다 쏟고, 막 면 불면 또 막 컴플레인 들어오고 막 이러는데, 근데 이쪽은 다 이제 아이스크림 같은 것도 보냉 포장이 되어 있고, 그리고 다 일반 가공식품이다 보니까 라이더들이 좀 덜 부담스럽게 생각을 하신대요. 그래서 일반 식장 주문하는 것보다 이제 비마트 주문권을 더 선호를 하고 있다 보니까 다 그쪽으로 좀 몰릴 수밖에 없는 경향이 있다라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지금 사실 본업은 그 배달 음식 배달 쪽이기 때문에 그쪽에 이제 인력이 줄어들면은 비마트 쪽, 그러니까 줄어들면은 본업에는 좀 실적에 영향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적정하게 좀 배치를 해야 되는 부분이 과제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6페이지에 보시는 것처럼 제가 이거는 배달 대행하는 스타트업 대표님한테 들은 얘기인데, 그분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이제 한국 사람들은 배달료를 내기를 정말 싫어한다. 정말 당연하게 공짜여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거를 넘어서는 게 굉장히 힘들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기분 나쁜 게 그 서비스로 포함되는 거 엄청 기분 나쁘잖아요. 그렇죠. 뭐 우리는 팁 문화도 없고 말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저항을 낮추는 게 가장 좀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지금은 공짜다 보니까 지금 런칭한 지 얼마 안 돼서 쿠폰을 많이 주고는 있긴 한데요. 근데 향후에는 결국에 2만 원 이상 되어야지 배달 팁이 무료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더 높은 금액으로 주문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그 정도로 감수할 수 있을 정도의 심리적 저항을 소멸시키는 것은 좀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이 인력이랑 좀, 그러니까 인력의 특성과 배치된다고 보는 이유는 27페이지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2만 원 이상이어야지 공짜니까 아마 더 많이 시키려고 할 거예요, 사람들이. 예. 그렇다 보면 장바구니 사이즈가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한 번에 시키는 양이 커지다 보니까 그럼 배달하는 물량의 크기도 커질 텐데, 근데 아시는 대로 오토바이는 10km 이내까지 실어야지 이게 안전하고, 넘어가면 중심을 못 잡아서 사고 날 위험이 되게 커지거든요. 그리고 41번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오토바이에 싣는 탑박스 동안 이제 그 실을 수 있는 규모가 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배민 및 이제 비마트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 이륜차로 빨리 배송하는 건데, 근데 이게 커지면은 앞서 말씀드린 그런 장점을 이제 좀 흐리게 만드는 그런 지금의 인프라를 10분 활용하는 방식이랑 좀 대치되는 부분이 존재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사실 많이 시킬 거면 이마트 시키는 게 좋고, 예. 그리고 배달팁 같은 경우는 뭐 좀 이거에 대한 저항을 낮추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해보고서 이제 사실 내가 되게 기대한 파트 3였는데 확 눈에 띄진 않더라고. 왜죠? 그러면 포장재 같은 거. 주가가 그냥 그렇더라고. 포장재 주가의 별로입니다. 업종별 인플리케이션을 할까 그러면 지금? 네. 그러면 계속. 계속 할까요? 그래서 파트 3에서 이제 업종별로 이제 인플리케이션을 분석을 해보면 저희가 대형마트, 운송업체, 그다음에 이제 포장재 업체 이렇게 세 가지로 분석을 했고요. 뭐 당연히 지금 대형마트 업체들은 다시 한번 기회를 맞이한 상황입니다. 그동안에 이제 이마트가 온라인 이제 식료품 쇼핑에 대해서 기회를 잡았다가 쿠팡 및 마켓컬리 같은 업체들이 공격을 세게 하면서 좀 한 발짝 물러나게 됐던 계기가 됐었는데, 이번에 다시 코로나로 인해서 기회를 잡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왜냐면은 소비자가 선호하는 업체랑 무관하게 로켓 배송이든 뭐 세표 배송이든 상관없이 재고만 있다면 무조건 주문을 했기 때문이고요. 사재기 현상 때문에. 그래서 심지어 음식료 업체들의 직영몰 같은데도 지금 매출이 폭증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마트 같은 경우도 지금 1, 2월 달은 오프라인 성장률도 조금 나왔고요. 왜냐하면 온라인만 늘 거라 생각했었는데 사재기 때문에 바로 구매할 수 있다는 이점이 좀 부각이 되면서 이마트가 실적이 좋다는 얘기네. 1분기는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상대적으로 괜찮다는 거고. 네.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뒤에 30페이지에 보시는 것처럼 음식료품 쇼핑은 이게 소득에 상관없이 재구매를 꼭 해야 되는 그런 소비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온라인 쇼핑에 가장 익숙치 않은 세대를 유입시켜서 온라인 장보기를 경험하게 했다라는 거는 이제 대형마트한테 기회라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왜냐면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소비이기 때문에 타 이커머스 대비해서 락인 효과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운송업체 같은 경우는 당연히 온라인 쇼핑이 증가하니까 당연히 택배가 증가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31페이지 그림 53번, 54번에 보시는 것처럼 실제로 2015년도에 메르스 발병했을 때 그 직후에 택배 물동량 성장률이 급격하게 증가를 했고 저희가 원래 예상했던 올해 1분기에 CJ 대한통운 물동량 증가율은 한 9.8% 수준이었는데요. 근데 지금은 거의 20% 가까이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2월부터 거의 30%씩 물동량 성장률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2월, 3월 넘어가면서 지금 좋은 상황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포장재 같은 경우 33페이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기대를 많이 했는데 이제 골판지 수요가 증가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냥 딱 생각하기에는 포장재가 골판지 업체 엄청 좋아지지 않을까 과점화돼 있고 그런데 생각보다 그렇길래 나도 궁금했어 이게. 예. 그래서 회사는 지금 우리나라 골판지 업체는 신대양재지, 그다음에 태림포장, 아세아재지 이렇게 20%씩 좀 가져가고 있고 나머지 기타 군수 업체들이 이제 점유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택배 상자가 증가하게 되고, 그러니까 수요가 증가하게 되고, 그 다음에 동시에 또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거는 택배 상자 골판지에 이제 원료가 되는 게 폐지인데, 근데 그 전 세계 폐지의 60%를 수입하던 중국이 환경 보전 정책 강화하면서 2018년부터 폐지 수입을 제한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폐지 수출하기가 어려워지다 보니 폐지가 공급 초과가 되면서 가격이 떨어지게 됐고요. 그래서 원가에서 조금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제 실적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냐라고 이제 기대를 했었는데 실제로는 지금 뭐 그렇진 않은 상황인 것 같고 그래서 뒤에 34페이지에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지금은 뭐 단기적으로 수요가 늘 수는 있다고 보고 있는데 근데 길게 봤을 때는 택배 포장재가 이제 굳이 골판지 및 택배 상자가 아니라 요새 비닐봉투로 바뀌고 있다라는 점이 좀 한 가지 주목해야 될 점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유통업체들이 지금 고객 락인하기 위해서 구독 서비스를 내놓고 있는데 이 모델이 월회비를 받지만 대신 무료 배송에 대한 기준 금액을 낮추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택배 사이즈는 좀 계속적으로 작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데 근데 그렇게 되면 굳이 박스가 아니라 그냥 일반 비닐봉투 가지고도 활용을 할 수가 있다 보니까 63번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실제로 쿠팡 같은 경우도 소포장 물품에 알맞게 지금 최근에 좀 쿠팡카를 개조를 시켜서 또 런칭을 했고요. 그다음에 로켓프레쉬 같은 경우도 원래 박스에 오던 게 그림 62번에 보시는 것처럼 지난주부터는 프레쉬백이라고 보냉백을 지금 수거해서 돌려 쓰는 식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친환경 또 얘기가 나오고 있다 보니까 택배 상자도 상자지만은 이제 좀 길게 봤을 때는 친환경 비닐봉투나 소포장에 맞게 그다음에 또 보냉백이나 신선식품에 맞게 이런 식으로 좀 변화하고 있다는 거는 투자에 참고를 해야 되는 내용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게 포장재만 쓰는 게 아니니까 그런 거구나. 근데 사실 장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정작 궁금한 게 종목인데 네. 딱 그러니까 대한통운은 상당히 말을 하면 많이들 오케이. 이마트는 좀 그런 것 같고. 네. 그러니까 얘기 좀 해줘요. 그러면. 네. 41페이지 이제 나와 있고요. 저희가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은 2월 달이 많이 안 좋았고, 그다음에 3월, 그러니까 유통업체들 다 얘기를 들어보면은 3월이 더 많이 안 좋았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아시는 대로 더 사회적 거리두기 및 뭐에 그런 걸 강화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저희도 지금 갑자기 장이 또 움직이고, 또 오늘부터 받기 시작했던 뭐 그런 질문들이, 문의들이 이제 내수에 좀 집중이 되어 있고, 소비가 일어났을 때 이제 올라갈 만한 게 뭐가 있느냐라는 질문들을 벌써부터 받기 시작했거든요. 오늘 점심부터. 그래가지고
일단은 지난주랑 상황이 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마트를 말씀을 드리기는 하는데요. 근데 최근에 이제 관련해서는 좀 더 소비 위주로, 그러니까 펜트업 소비가 나올 것 위주로 해서 좀 보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마트는 지금 월별로 봤을 때 1, 2월달 누계로, 왜냐면 설날 때문에 같이 보셔야 되고요. 할인점 오프라인 성장률은 0.2%로 처음으로 플러스가 나왔습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그다음에 트레이더스 같은 경우도 이제 사재기 때문에 7.7% 플러스를 기록을 했고요. 그래서 올해 1분기 이제 온라인 쪽 같은 경우는 지금 거래액 자체가 한 37%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고, 왜냐면은 1월 말 이후에 쓱배속 주문 마감률이 굉장히 빠르게 올라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그 4분기에 있었던 쓱데이처럼 막 프로모션을 때리면서 만든 매출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이익률 같은 경우도 영업 손실폭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조금 더 소폭 개선이 된다라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마트는 지금 뭐 1분기 놓고 봤을 때 연결로 저희가 영업이익은 일단 750억 정도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뭐 그렇게 막 좋아지는 숫자는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왜냐면 뭐 0.8% YOY로 느는 거니까요. 근데 상대적으로 지금 이런 소비 패턴 바뀌고 그다음 온라인 장보기에 대한 내용이 반영이 된 걸로 대응할 수 있는 종목은 이마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통운은 하도 많이 말씀드렸고 저희가 또 주가 많이 빠져있을 때 콜을 해서 지금 많이 올라왔는데요. 말씀드려야겠죠? 네. 이걸 해줘야지. 네, 45페이지에 있고요. 네. 그래서 지금 1분기 택배 부분 물동량은 YOY로 한 20% 증가한 수준인 3.7억 개를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언급드린 대로 지금 온라인 카드 승인액도 늘어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온라인 쇼핑으로 많이 소비가 쏠리고 있다는 걸 포착을 할 수가 있는데, 당연히 온라인으로 주문한 것들은 반드시 실물로 소비자한테 가야 되기 때문에 택배 물동량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1월 달은 사실 이제 마스크나 손 소독제 같은 것들이 증가를 했는데, 동시에 또 중국에서 유통이 되는 뭐 중국에서 수입되는 옷이라든지 아니면 일반 소비자들 이쪽이 물량이 좀 줄면서 상쇄가 되는 효과가 있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2월, 3월에는 이제 그거를 이제 더 넘어서는 수준으로 세게 나오면서 온라인 쇼핑 성장하는 수준이랑 궤를 같이 하는 한 30% 수준의 물동량 성장률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분기 이제 글로벌 부문은 아무래도 중국 쪽이 껴있다 보니까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될 것 같기는 한데, 저희가 이게 단순히 일회성으로 지나가는 그런 트렌드가 아니라 지속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일단 택배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시각을 이해가 참 무겁고 하고요. 좀 많이 실망을 해왔던 기업인데,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구조적으로 성장한다는 표현을 우리가 최근에 많이 쓰면서 우리가 고민을 하고 있는데, 네. 구조적 성장이 하고 있는 건 맞잖아, 이쪽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긍정적인데. 그래서 뭐 최근에 신세계그룹이 뭐 로젠택배 인수에 뭐 관심을 가진다. 또 이마트가 뒤에서 이제 말씀드릴 불응이라는 물류 대행 업체에 투자를 한다. 뭐 이런 내용들이 기사가 되고 있는 게, 유통업체들이 온라인으로 바뀌면 당연히 배송은 해야 되니까 그거에 대한 이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싶어서 그런 내용들이 이제 결을 같이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장외 기업으로 우리가 부릉 메시코리아 넣어놨는데 이게 참 관심이 많은 기업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메시코리아는 이제 뭐 지나가다 보셨겠지만 초록색 박스 달려있는 오토바이 부릉이라는 서비스 운영을 하고 있는 물류 플랫폼 회사이고요. 처음에는 이제 1륜차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4륜차까지 늘려서 운영을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등록해놓은 라이더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33,000명 정도의 1륜차 라이더를 보유를 하고 있고, 실적 같은 경우는 지금 2019년도 매출로 봤을 때는 한 1,615억 원, 그래서 전년 대비 한 2배 정도 증가한 수준이고요. 영업 손실도 원래 2018년도에 140억 원 정도였는데 지난해에는 더 줄여서 120억 정도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누적으로 투자 유치한 금액은 한 940억 정도 가까이 되고요. 그래서 회사 지금 비즈니스 모델은 크게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OMS라고 이제 잘 아시는 그냥 흔히 말하는 음식 주문하는 배달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제가 뭐 부대찌개집을 운영을 한다. 근데 제 가게의 음식들을 배달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제가 직접 기사님을 고용하지 않고 여기랑 계약을 맺고서 이제 저희 주문들 수행을 해주는 그런 배달 대행 플랫폼이라 보시면 되고, 이제 배달에 대한 그 광고를 올리는 곳이 배달의 민족이나 요기요 같은 데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배달의 광고 및 그다음에 라이더를 같이 제공하는 게 배민 라이더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이제 그 내용을 이제 OMS라는 부분에서 수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코로나 때문에 외출이 줄어들고 외식 수요가 감소하지만 배달 주문 늘고 있다 보니까 이쪽에 대한 부분 성장은 지속적으로 나올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도심물류인데 도심물류는 이제 음식 배달 위주에서 이제 주문 볼륨이 더 크고 그다음에 밀도가 크다 보니까 효율을 낼 수 있는 4연차 위주로의 확장 노력을 지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냉장 탑차 이제 120대 가지고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중에 88대 정도가 대형마트 온라인 배송에 투입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그런 온라인 슈퍼마켓 사업 확장을 기존 유통업체들이 하는 거에 대한 수혜도 같이 받는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메시코리아가 2018년에 들어갈 때 얼마 밸류 받고 들어갔던가? 그때 투자했던 사람들이 모르지 정확하게.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TMS 솔루션 같은 경우는 그냥 시스템에 판매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편의점 업체들도 비마트 나오고 나서부터 이제 배달에 대한 니즈가 조금 커지고 있고 또 편의점 점주님들도 유동 인구가 줄어들다 보니까 배달에 대해서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쪽이랑 같이 해서 지금 하려는 모델도 올해부터 좀 확대를 할 예정이라서 사업이 커지는 거에 대한 그리고 확장 및 다각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시점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사실 이게 뭐 코로나 이후에도 이러한 구조 변화가 저는 뭐 쉽게 이번에는 계기를 준 것 같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나라의 어떤 유통이나 이쪽 변화는 이제 뭐 돌아오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다만 고민이 종목을 막상 찾으려고 그러면 참 이게 만만치가 않더라고. 네. 그래서 그나마 할 수 있는 게 CJ 대한통이나 이마트 네. 이 정도로 우리가 요약하면 될까요? 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펜트업 소비에 관해서는 저희가 조만간 또 자료로 만나 사람들 지금 뵙도록 소비 하겠습니다. 관련된 거 많이 찾죠 이제. 갑자기 오늘부터 내 느낌에 오늘부터 변화가 생겼는데 이제 또 막 기관들이 팔고 있으니까 다들 그러는 줄 알고 있는데 저도 오늘 전화 받고 뭐 이런 것들 보면 종목들 찾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같이 고민하시죠. 방금 네. 전에도 지금 카톡 와가지고 내가 지금 답변하고 있었어요. 아. 네. 마무리 짓도록 하죠. 네. 이리오너라 이리온.